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옵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본주를 거래하는 양보다 테슬라 옵션을 거래하는 거래량이 월등하게 많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어. 테슬라 본주 외에도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 테슬라를 투자한다, 테슬라 주식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티커인 TSLA를 뭐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의 본주를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에 투자한다 그러면 뭐 대부분 테슬라 본주를 나스닥에 상장된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건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투자하는 거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테슬라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초 자산을 기초로 해서 투자하는 뭐 ETF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옵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오늘 한번 알려주고 싶어. 먼저 이제 테슬라를 기초 자산을 해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 말하기 전에 저번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테슬라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테슬라가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업종이나 다른 기업을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나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기업이나 그 섹터에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선결 요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경제 생활 활동을 영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내가 투자한 돈을 다시 빼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두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안정적인 생활비가 내가 꾸준하게 확보가 돼야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장기적으로 투자에 묶여서 가치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빼게 되면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장기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안정적인 나의 캐시플로우가 바탕이 되어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 또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투자한 주식이 하락을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투자한 주식이, 기업이, 섹터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해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이나 주가가 오르는 것만을 기대를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서 떨어질 때 내가 그 떨어지는 폭의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투자, 그거를 우리가 해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해지 전략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거니까 기분이 좋고, 하지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오를 수 있는 것만 아니고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적당한 전략이나 투자의 방법을 내가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메인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건질거림을 해소하는 투자라고 하지. 돈의 심리학에 보면 그런 문구가 나와요. 건질거림을 해소하는 투자로서 또 일부분 작은 포션을 내가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 해지 전략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하다 보면 건질거림을 해소하는 투자로서 작은 부분을 병행을 하면 투자의 재미도 있고 또 나름대로 투자를 좀 더 알차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주고 싶어. 테슬라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TSLA라고 이 티커를 가진 테슬라 본주를 매입을 하지,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테슬라라는 거는 항상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지. 하락을 하는 게 원래 주가의 변동성이고, 하락을 할 때 그러면 상방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방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베팅을 하는 거는 또 방법이 있지.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공매도지, 그지? 공매도.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는 뭐 지금 미국 주식은 공매도가 안 되고 한국 주식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공매도를 한다는 건 결국 내가 기관의 주식을 빌려서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으로 내가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법으로 내가 수익을 얻는 거지. 그렇게 공매도로 하방에 베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방 포지션에 선물이 있어. 선물은 뭐냐면 미리 내가 예상된 가격을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일정 기간에 예상을 해서 미리 그거를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이 6개월 후에 일정 부분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떨어지는 가격에 내가 미리 테슬라 주식을 선물 주식을 사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양만큼 내가 또 수익을 얻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뭐 미국 주식의 선물은 아빠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1번, 2번 방법은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할 때 하방으로 배팅을 할 수가 없지. 이 방법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인버스 ETF가 있어. 인버스 ETF는 뭐냐면 우리가 테슬라 본주에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인데, 인버스 ETF는 몇 년 전에 영국 런던 거래소에서 레버리지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 3배짜리 레버리지 ETF도 있고 3배짜리 인버스 ETF도 있어. 그래서 그 주식을 사게 되면 결국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3배 정도의 어떤 변동성으로 내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거는 장기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어떤 주식의 변동성이 심할 때 내가 그 방향성으로 좀 위험스럽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는 거야. 인버스 ETF.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런던에 투자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미국 나스닥에도 테슬라 ETF, 개별 주식 ETF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도 이 ETF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 ETF를 사는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옵션이 있어. 옵션. 자, 여기 선물하고 옵션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말을 들으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옵션과 선물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옵션 선물을 해서 굉장히 패가 망신했다. 굉장히 조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선입관을 가진 경우가 많고, 아빠도 주식을 처음에 모를 때 선물이나 옵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 선물이나 옵션은 굉장히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 물론 내가 잘만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단기간에 벌 수도 있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옵션이나 그 선물에 관련돼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뭐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없이 섣불리 접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추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주저하게 돼.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선물이나 옵션이라는 시장도 결국 테슬라의 어떤 본주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본주를 거래하는 양보다 2년 전부터 테슬라 옵션을 거래하는 거래량이 월등하게 많다고 아빠가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개별 주식의 옵션이 굉장히 대중화가 돼 있고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옵션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투자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미국 개별 주식 옵션이 허용된 게 최근 몇 개월 전부터야.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일반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개별 주식 옵션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수개월 전부터 일부 증권사에서 미국 개별 주식, 테슬라도 지금은 이 옵션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테슬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해치 전략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옵션에는 콜 옵션도 있고 풋 옵션도 있어. 그러니까 콜 옵션이라는 건 내가 미래에 어떤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고, 풋 옵션은 미래에 어떠한 가격으로 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콜과 풋을 잘 활용하면 단기간에 또 내가 좋은 전략으로 테슬라에 관련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 아빠도 최근에 옵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최근에 좀 이제 트라이 하면서 콜이라든지 풋 옵션에 대해서 약간 조금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 옵션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하방에 대한 해지 전략도 있지만 이 옵션 중에는 또 장기 콜 옵션이라고 있어요. 립스라고 Long-Term Equity Anticipation Security라고 줄임말인데 립스라고 이거는 이제 만기를 최소 9개월에서 뭐 2년까지 내가 그 테슬라 주식이 오를 거라는 거를 배팅을 하면서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그 주식을 예를 들어 1년 후에 내가 원하는 설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우상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할 때 작은 금액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옵션은 한 계약에 약 100주를 살 수 있는 거거든. 100주를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2년 후에 테슬라 주식이 뭐 한 400불, 500달러가 될 거다 예상을 하면 이 400달러, 500달러를 타겟 프라이스로 삼으면서 이 가격으로 내가 2년 후에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다 그러면 50달러에 프리미엄을 주고 한 계약을 사게 되면 내가 지금 100주를 사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내가 동일한 100주를 사는, 그러니까 100주가 나중에 2년 후에 오르게 되면 그 100주가 오른 만큼의 이익을 조금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야. 지금 말로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가 작은 투자금으로 테슬라의 주식이 오르는 거를 내가 이익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장기 콜옵션을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하방에 대한 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립스까지 얘기했는데 이 하방에 대한 거는 옵션에서 풋옵션을 사면 돼. 풋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 풋옵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미래에 특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풋옵션을 사면 내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내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풋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 하방에 대한 거를 내가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공매도랑 선물은 오빠가 알기로는 허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인버스 ETF나 풋옵션을 사게 되면 테슬라가 하방할 때 내가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유용하다고 아빠가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본주를 사는 거는 테슬라가 한 주가 얼마 오를 때마다 한 주 정도 가격 상승 부분만큼 내가 수익을 보는 건데 레버리지라는 거는 레버리지가 뭔지 알지? 지렛대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적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똑같은 어떤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 원을 수익을 봤단 말이야. 10% 올라서. 그런데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50만 원을 투자를 하고 2배 레버리지를 쓰면 그러면 내가 초기 투자금을 50만 원 했지만 2배 레버리지를 쓰면 똑같이 100만 원 투자한 효과를 봐서 내가 1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레버리지 투자는 위험한 거야. 이것도 가장 쉽게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내 여유 자금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신용 대출을 받거나 어떠한 방법인지 내가 돈을 빌려서 하면 그게 레버리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신용 대출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거를 또 대갚아야 되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똑같이 대출을 받는 거지만 CFD라는 게 있어. CFD는 뭐냐면 차액 결제 거래라고. CFD는 최근에 이제 정권사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정권사에서 이제 뭐 신규로 CFD 계좌 개설을 허용을 안 하고 조금 이제 정권사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CFD는 일반 투자자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전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야. 이 CFD는 결국 이것도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테슬라 CFD를 하게 되면 전문 투자자 자격을 요건을 얻어서 전문 투자자를 등록을 해서 정권사에서 CFD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CFD 거래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내가 중개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주식을
다시 팔게 되면 그 차익을 내가 정산을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내가 내 소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중개를 통해서 주식을 그냥 매입을 하고 그거를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는 거에 따라서 손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되는 거를 정산을 하는 거고, 최근에 테슬라는 CFD는 한 2.5배 정도, 하나증권 투자라는 이런 쪽에서는 2.5배 정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해주었어. 그래서 이것도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배 레버리지 ETF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투자 금액을 대출을 받거나, 이것도 물론 대출이지. 이렇게 이제 투자 금액을 내가 갖고 있는 원금보다 늘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 주식이 상승하는 거를 지수를 추정을 해서 3배 정도의 지수 추정 값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배 ETF를 투자를 하는 것도, 이 3배 ETF는 투자하는 사람이 보통 삼슬라라고 뭐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영국 런던에 상장된 뭐 3LTS라든지 TS3L이라는 티커를 가진 이런 운용을 하는 회사가 있어. 레브쉐어스라고 그래니트 쉐어즈라는 그 회사에서 요 두 개, 요것도 ETF 종류지. ETP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ETP라고 그래. ETP고 요거는 ETN이지. ETN. 요 영국에 상장된 3LTS라든지 TSL3를 사게 되면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하는 거를 3배로 추정을 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엄청나지. 어? 테슬라 주식이 한 5%만 움직여도 3배니까 15%씩 왔다 갔다 하고, 이 3LTS나 TSL3는 장기간 투자를 하면 안 돼. 단기간에 내가 방향성을 보고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변동성이 심할 때 투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보기를 원할 때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 유튜브는 이런 데다가 몰빵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지. 이거는 왜냐면 오래 갖고 있으면 그 주식을 운용하는 운용 수수료도 있고, 또 이게 장기간 주가가 변동성이 없이 횡보를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변동성이 없이 횡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단독으로 뭐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아빠가 뭐 옵션을 뭐 이용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테슬라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국채라든지 채권과 이렇게 혼합을 해서 상품을 구성한 게 있어. 미국 같은 경우는 TSLH라고, 이거는 뭐냐면 미 국채랑 테슬라를 혼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것도 ETF의 일종이지. ETF의 일종인데, TSLR은 뭐냐면 미국채 20년 장기물하고 테슬라의 커버드 콜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커버드 콜, 이 옵션 전략을 복합을 해서 투자하는 TSLY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테슬라 관련된 투자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미국채 20년물은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5.5%에서 5.25%대인데, 지금 이제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 금리를, 지금은 물론 앞으로 25bp 정도 더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거나 그 이후에는 내리게 되면 결국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돼 있어. 국채 가격이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채 장기물을 같이 혼합된 상품을 사게 되면 향후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 국채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TSLY에 투자된 이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테슬라 커버드 콜은, 이건 뭐냐면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옵션 전략 중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걸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거야. 콜 매도. 아까 얘기한 콜 매수는 내가 주식을 향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고, 콜 매도는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옵션을 매수 매도, 콜 옵션이냐 풋 옵션이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품매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미래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산 품매수 이 옵션 가격이 프리미엄이 오르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러면 내가 해지가 되는 거지.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품매수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내가 프리미엄을 다시 청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프리미엄 가격이 3배, 4배 됐으면 그 프리미엄을 파는 거야. 팔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떨어졌을 때 내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커버드 콜 매도는 뭐냐면 요거는 콜 옵션을 매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콜 옵션을 매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야. 내가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을 많이 한다고 해.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옵션 중에 콜 매수하고 풋 매수는 되지만 콜 매도랑 풋 매도는 안 돼. 그거는 아직 막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브드 콜 매도를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한국 시장에서 정권 시장에서 미국 개별 주식 옵션 시장도 커지고 하게 되면 매도에 대해서도 시장을 오픈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커브드 콜 매도도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커브드 콜을 매도한다는 거는 이거는 내가 프리미엄을 받는 거야. 매도를 하면 프리미엄을 받는 거지. 옵션이라는 거는 보험회사랑 비교를 많이 해.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거는 어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가격이 급격하게 내릴 때를 대비를 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위에는 콜, 밑에는 풋. 많이 오르면 콜을 먹고 많이 내리면 풋 매수해서 프리미엄 먹고. 근데 매도는 뭐냐면 내가 프리미엄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콜 매수를 하는 사람이랑 풋 매수를 하는 사람이 프리미엄을 주면 옵션을 매도하는 사람은 그 프리미엄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만기일이 되면 결국 매수를 한 쪽에서 일정한 프리미엄 가격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주가까지 오르거나 내리지 못하면 그 프리미엄은 먼지가 되는 거지. 보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보험 비약을 드잖아.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들 때 개인 보험을 드는 사람이 있고 보험회사가 있는 거지. 그지? 매도를 하는 거는 보험회사라고 보면 돼. 보험회사. 그리고 매수를 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자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쉬워. 매수를 하는 거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굉장히 큰 사고가 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주가로 치면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가 쇼트에 걸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게 사고라고 생각하면 매수한 사람들은 차량 보험 가입자는 이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사고 나면 내 돈을 안 들이고 보험금을 타서 사고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는 거잖아. 그지? 옵션도 마찬가지인 거야. 매수를 한다는 거는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지. 사고는 그냥 한 방향밖에 없지. 그지?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오르는 사고 내리는 사고가 있으니까 오르거나 내리고 사고가 나면 이 매수한 사람들은 결국 이 이윤을 보는 거고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보통 매수는 개인 투자들이 많이 하고 매도는 기관들이 많은 거야. 매도를 하는 사람은 기관이고 이거를 시장 메이커라고 해요. 메이커. 마켓 메이커. 마켓 메이커는 결국 매도를 많이 하는데 매도하는 사람 결국 보험회사 주식으로 치면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하는 거야. 우리가 사고가 안 나고 평안하면 보험회사가 돈 버는 거잖아. 그지?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이 뭐야? 프리미엄인 거지. 프리미엄을 받고 내가 보험 사고가 안 나면 보험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사고가 많이 나거나 그러면 보험회사가 돈을 대줘야 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지. 그지?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이니까 매도를 하면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프리미엄만 먹고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내가 보험회사나 또 매도를 한 쪽에서는 그거를 내가 손실을 안 받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정한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 커버드 콜을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크게 오르지 않을 거를 예상하게 되면 프리미엄으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TSLY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약간 오르는 거를 예상을 할 때 이런 미국채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용을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왜냐하면 커버드 콜 매도를 통해서 이 TSLY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TSLY도 지금 이제 최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어떤 방법. 왜냐면 미국채는 앞으로 금리가 더 이상 인플레이션만 잡게 되면 오르지 않고 금리를 낮추기 때문에 미국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략도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TSLH도 이와 비슷하게 미국채하고 테슬라하고 채권과 테슬라 주식을 혼합을 해서 투자를 하는 펀드인 거예요. ETF. 그러니까 이것도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된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투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테슬라가 워낙 핫한 매수 1위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권사에서 뭐 미국 주식, 테슬라 주식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워낙 이제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권사에서도 ETF를 구성을 해서 국내 자산운용사나 국내 정권사도 테슬라가 포함이 된 ETF를 출시를 하고 있어. 아빠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최근에 코덱스에서 코덱스 뭐뭐 이런 ETF는 삼성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야. 코덱스에서 테슬라 밸류체인 ETF가 하나 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는 한국투자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고, 에이스에서도 테슬라 밸류체인이라는 건 뭐냐면 테슬라가 전기차니까 테슬라 기업에 관련된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ETF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ETF도 있고, 테슬라 액티브 국내 ETF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아빠가 알고 있고, 그 전에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 ETF 이게 아마 이거 두 개보다 먼저 출시가 됐을 거예요.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출시된 ETF인데, 요거는 아까 TSLY랑 TSLH처럼 채권하고 요 테슬라랑 같이 병행을 해서 종목을 구성한 ETF이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채권과 테슬라 주식 관련된 거를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테슬라에 관련된 본주 외에 투자하는 다른 어떤 투자의 방법론을 아빠가 설명을 했고, 예전에 아빠가 이제 한창 테슬라 주식을 이거를 토크나이즈드 한 코인이 있었어. 아빠가 이제 이것도 이제 흥미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이 토크나이즈드 테슬라 코인 이게 뭐냐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는 거야. 작년에 이제 FTX가 파산을 하고 그랬지만 FTX 거래소에서 이 테슬라 토크나이즈드 한 코인도 발행을 하고 그랬어. 지금은 FTX가 뭐 문제가 있어서 폐쇄됐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그렇지만 이 FTX가 각 그 미국 개별 주식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각 기업들을 페어를 해가지고 토큰을 발행해서 그것도 판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상당히 뭐 FTX가 그 당시에 뭐 바이낸스 다음으로 큰 거래소였기 때문에 아빠도 이 테슬라를 토크나이즈드 한 여기에다가 일부분을 투자를 했었지. 근데 이제 FTX가 망하니까 영향을 받았지, 그지? 그리고 테슬라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개별 주식을 토크나이즈드 해서 또 여러 가지 디파이를 운영한 게 루나야, 루나. 이 두 개가 지금은 전부 없어지고 진짜 뭐 거의 망조가 된 어떤 코인 블록체인인데, 루나에서도 예전에 미러 프로토콜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지. 예전에 이제 뭐 앵커 프로토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고, 여기에 이제 뭐 담보물이 뭐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미러 프로토콜에 MTSLA라는 코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빠가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알아보려고 조금 이제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이런 이제 토크나이즈드 코인, 개별 페어를 해가지고 나타난 코인들도 있었지. 뭐 지금은 다 이제 뭐 없어졌는데,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당시에 미러 프로토콜에 M테슬라랑 이 당시에 같이 디파이에다가 묶어 놓으면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줬어.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줘서 초기에는 굉장히 뭐 이자가 40% 50%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물론 그때 토큰으로 이자를 주고 이 토큰을 또 다시 거래소에 판매를 해서 다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또 다시 토큰을 사고 이렇게 풍차 돌리기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거든. 그러면서 많이 수익을 내고 했지. 이러한 생태계도 있었고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뭐 사라졌고 거래소나 문화 블록체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방법이지. 뭐 아빠가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또 테슬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뭐 방법은 뭐 ELS, ELB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파생상품 연계 정권이라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옵션하고 약간 연관돼 있지만 이런 거는 그렇게 아빠가 봤을 때는 좋은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권사에서 운용을 해서 내가 테슬라의 기초자산을 통해 가지고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만기일 때까지 수익이 얼마까지 되고 어떤 걸 조건에 따라 수익률을 보장을 하고,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또 원금이 소실될 수도 있고, 이런 상품이 있어. ELS라고 ELB. 이거는 뭐 Equity Linked Security, Equity Linked Bond라고 해서 파생상품 연계 주식 상품이, 파생상품 연계 뭐 채권이라고 이런 상품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테슬라 각각 기초자산을 해가지고, 이게 테슬라 주식이 얼마 오르고 또 어떻게 행보하고, 뭐 너무 많이 오르면 뭐 수익을 얼마 주고, 예를 들어 너무 떨어지면 원금도 소실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 같아. 어떤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조건 내에 움직일 때 내가 수익을 내고 원금 소실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아빠는 별로 뭐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몰라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얘기를 한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한 세 가지 요건 중에 세 번째, 하락장에서 해지 전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해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물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테슬라 주식이 떨어지면 내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그러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없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돈의 심리학에서 보면 장기 투자라는 게 결국 내가 주식을 사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는 거잖아. 그지? 투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게임으로 보면, 게임이라는 게 재미가 있어야지 내가 투자에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든지 훨씬 더 그걸 할 수 있는데, 주식을 사놓고 그냥 너무 좀 지루하지. 그지? 장기 투자라는 건 아빠가 예를 들어가지고 5년 이상, 아빠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는 걸 장기 투자라고 보니, 10년, 20년 동안 테슬라 주식만 사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오르기만을 바라보는 걸 너무 지루하지. 그지? 테슬라 주식이 오르면 기분은 좋지. 기분은 좋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계속 횡보를 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횡보를 하면 지루하고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지? 내가 얼마나 확신과 믿음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횡보할 때나 하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지 전략. 아까 얘기했지. 횡보를 할 때는 매도가 가능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매도 전략으로 하면 내가 보험회사가 되는 거야. 보험회사. 그러면 내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주식이 있는데 내가 홀 매도나 품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상방선과 하방선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면, 이 움직이는 동안 내가 옵션 매도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수익을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횡보장에서는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다. 매도 전략으로 해지를 하고, 하락일 때는 풋 매수를 하게 되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내 프리미엄 가격이 상승을 해서 거기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전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을 때, 횡보나 하락을 할 때 내가 해지 전략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건질거리는 투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까 설명한 그런 것들을 내 투자 원금의 5% 이내에서, 5% 이내, 절대 자금 분량, 여기에다가 몰빵을 하거나 내 많은 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내 투자 금액의 5% 정도면 이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내가 10년, 20년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설명을 아빠가 한 거야.